네, 안녕하세요. 판다 유니버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라지팜 렌더링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제가 다뤄볼 예정이고 유료 광고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일단은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렌더링 돌리는 방법이랑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만 다루고, 원래 이미지랑 영상을 따로 구분해서 다루려고 했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세 가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에 검색을 하셔서 가라지팜을 검색해 주시면 되고, 아마 가라지팜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일 위에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원가입까지 하고 그 다음 화면으로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랑 다른 화면이 뜰 텐데 사실 그게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일단은 이 화면이 뜨시게 되면은 저희는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나서 이제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를, 그리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맥을 하시면 되겠죠. 하단에 지원하는 앱 버전 안내 보시게 되면은 맥슨 10호D랑 레드시프트가 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폴더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렌더 비머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설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 렌더 비머가 활성화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전 테스트 렌더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랑 달라도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또 상단에 플러그인 눌러주시고 나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시네마4D랑 레드시프트겠죠. 그래서 시네마4D 원래는 설치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저는 이미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이고요. 설치 버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레드시프트도 마찬가지로 설치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잘 따라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치를 진행하시게 되면서 다운로드 설정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동 다운로드를 해제했었는데 렌더링이 완료됐다고 뜨는데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거는 꼭 자동 다운로드를 체크해 주시고 신 다운로드 경로 사용하기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별도로 이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그냥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만 렌더링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랑 영상이랑은 차이점은 그냥 그 프레임의 수가 한 장이냐 여러 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제가 유튜브 100강에서 사용했던 예제를 활용했는데요. 이 예제를 가지고 쓸 건데 여러분들이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대로 렌더 뷰에서 제대로 보이는지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거는 이제 렌더팜 돌리기 전에 메시지가 뜨는데, 첫 번째로는 설치를 완료했잖아요, 플러그인을. 그래서 상단에 익스텐션에서 여기 렌더 비머 두 가지가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면 끝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렌더 팜 실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씬을 렌더링을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로 렌더 비머 밑에 코스트 스케줄터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렌더 비머 두 번째 메시지가 있죠. 얘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건 큰 건 아니고 그냥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CPU도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인텔 암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GPU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옥텐 벤치를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옥텐 벤치를 점수를 넣으시면 되고, 옥텐 벤치 점수 넣는 거는 따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버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 돌리진 않았어요. 돌리지 않고 어차피 제가 렌더링 하는 그래픽 카드가 3070이기 때문에 적당히 시간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라지팜에서 그 25불이라는 크레딧을 줘요. 미리 줘서 저희가 이제 숙련되고 연습을 하라고 주는데, 저는 이게 되게 부족할 줄 알았거든요. 테스트 렌더를 몇 번을 진행했는데도 생각보다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레드시프트도 어차피 갈아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가라지팜을 가입하시게 되면은 25불이라는 크레딧을 주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연습을 하기에는 부족함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렌더까지 진행을 완료했다면은 최종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진행하기 앞서서 모든 파일 안에, 그러니까 모든 폴더 안에 이 에셋들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뭐 텍스처를 넣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게 다 한 폴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정리하는 방법 간단하죠. 파일에서 여기 Save Project with Asset, Save Project with Asset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설정 가능한 이제 경로에다가 저장할 수 있게 되고요. 저는 저장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익스텐션에서 렌더 비머에서 위 메시지 비밋 업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렌더를 진행을 해봤냐 라는 뜻인데, 네, 그냥 yes를 다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가라지팜 넷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렌더링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다시 제가 캔슬을 누를게요. 샌드는 이제 사이트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캔슬 누르고요. 네. 자, 영상을 제가 렌더링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렌더 세팅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스티컷을 렌더링 하려고 진행을 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롬 렌즈를 90프레임으로, 올 프레임으로 바꿀 거고요. 바꾸는 대신에 지금 보시게 되면 카메라에 모션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션을 잡아보고 같이 잡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카메라 한 개를 더 복사해 주신 다음에 각도를 바꿔줄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렌더링 한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카메라 오프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클릭해 주시고 나서 두 개 클릭해 주시고 나서 오프 검색하시면 되겠죠. 카메라 오프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헷갈리니까 카메라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오프 쓰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네. 제가 열심히 강의를 진행했었으니까. 그래서 0프레임에서는 블렌드 100에 놓고 90에서는 0으로 놓고, 네, 요걸로 렌더링을 진행할 겁니다. 요걸로 이렇게, 네, 요 상태로 렌더링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렌더 세팅에서 다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게 다 맞아야지 잘 돼요. 세이브에서도 경로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익스텐션에서 렌더 비밋 업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얘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 테스트 렌더링을 진행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스크립에서 위드, 하이트 다 똑같이 나와 있고, 저희가 설정했던 그 경로랑 똑같이 돼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네임 나와 있죠. 카메라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프 카메라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샌드를 눌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송한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생각보다 금방 돼요. 그래서 작업 전송을 위에 클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했던 이 해상도 다 그대로 나와 있고, 프레임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는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숫자만 바꿔서 0 to 90S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숫자만 바꿔주시면 되고, 저는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꼭 쓸 것만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냐면은, 카메라를 여러 대 쓸 수 있잖아요. 개인작에서는, 뭐 개인작이든 실무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웃풋 경로도 꼭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아웃풋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00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게 되면은 004가 안 붙어 있겠죠. 이거 버전은 꼭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버전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렌더링 된 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폴더가 있고 오브 카메라가 있고 5개밖에 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렌더링 진행했던 거 보시게 되면은 0, 20, 40, 60, 80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설정했을 때 테스트 렌더로 체크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시 그거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폴더로 돌아가신 다음에 익스텐션에서 렌더 비머 그리고 비밋 업을 체크해 주시고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개 카메라는 꺼 주시면 되고 오프 카메라만 켜 주시면 됩니다. 핸들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전송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작업 전송을 위에 클릭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서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는 테스트 잡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를 풀 잡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다 진행해 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버전 8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또 테스트 렌더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강의 영상을 찍다 보면은 테스트 렌더링 할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또 발음을 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포 카메라만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풀 잡돼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50프레임 설정했으면 150이 들어있을 거고 200프레임이면 200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브 및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릭하시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프레임이 여러 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진행되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렌더팜을 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를 제외하고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래픽카드 여러 개를 연결시켜서 렌더팜으로 사용하잖아요. 이때에도 렌더링이 드라마틱하게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1시간 걸리는 게 1분, 5초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 걸리는 게 10분, 5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렌더팜 쓰시고 나서 아니 이거 왜 빨리 안 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컴퓨터가 4090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렌더링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렌더팜을 사용했을 때 제일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렌더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렌더링을 진행하는데 다른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씬이 막 10개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올려놓고 나서 다른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작업을 진행하는데 최근에 진행한 작업이 이 퍼스널 트래블 미디어 아트거든요.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이 렌더팜이 조금 더 빨리 저희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렌더 씬이 하나 둘 거의 한 15개 16개가 돼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거 렌더링 거는 것도 한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 작업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점은 렌더링 걸면서 다른 작업 못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렌더팜이 있었다면은 이거 업로드 해놓고 렌더링 기다리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2대여도 문제인 게, 컴퓨터가 2대여도 제가 작업한 거를 나스로 옮기든 외장하드로 옮기든 어떻게든 옮겨야 돼요. 결국에 옮기고 나서 렌더링 한 거 다시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렌더팜을 활용하게 되면은 렌더링 진행했던 것들이 지금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여기도 8이라는, 왜냐면 상단에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8이라는 폴더가 뜨면서 자동적으로 저장이 될 거고요. 자동적으로 저장이 안 됐더라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았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 렌더팜을 돌리면서 다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 작업을 하든 실무 작업을 하든 저희 같은 경우는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기기가 한 개 더 생겼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좋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렌더 크레딧도 꽤나 넉넉하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픽카드 하나 구매하는데 요새는 최소 150에서 많게는 200, 300까지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 물론 사서 쓰면 되게 좋겠지만
그래픽 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하시면은 렌더팜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네트워크 렌더팜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라지팜을 꽤나 많이 쓸 것 같아요. 상단에 결제 버튼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보너스 크레딧도 주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를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렌더링 진행은 되고 있죠. 폴더에 자동적으로 생겼던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65프레임까지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밑으로 다 내렸었거든요. 근데 완성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운로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운로드가 다 안 됐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차피 또 따로 별도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한 걸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렌더링이 다 진행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첫 장부터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링은 잘 된 것 같죠? 네, 크레딧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테스트하기 전에 대략 22에서 20 정도가 있었으니까 지금 4 정도 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면서 쓴 것 같아요.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어차피 처음 가입하시게 되면은 25 크레딧 주기 때문에 그 크레딧 사용해 보시면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테스트 렌더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간이 크레딧이 16이 남았기 때문에 또 렌더링을 진행하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라는 질문에서는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렌더링을 걸고 작업을 진행하고가 원래 동시에 되지 않잖아요. 동시에 안 되는 걸 동시에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